예를 들자면 미래를 투시한다든가 얇은 옷, 겉옷만 하나 입고서 영하 40도 추운 밖에서 보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 몇몇 승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류는 보호되고 있다. 외부의 강대한 힘이 우리 인류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다. 나중에 우리 인류의 과학이 진보하면 깨닫게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세 사람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얘기한 위대한 눈동자, 우리를 보호하는 위대한 존재, 외부의 강대한 힘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보름 전에 TV 동물농장에 아주 흥미로운 동물이 등장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수리봉이. 그 녀석은 힘차게 날개를 펼쳐 첫 비행을 시작했다. 둘째가 보이질 않는다. 평과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더니 반대편 아파트 벽에 부딪혀 떨어졌다. 그때 어미는 근처에서 새끼를 지켜보고 있었다. 머리 위 멀지 않은 곳에 엄마가 있다. 잘 가던 녀석이 걸음을 멈췄다. 아, 잠시 쉴 곳이 필요했던 걸까? 야분하게 울타리에 올라서는 녀석. 마침내 녀석이 날았다. 힘찬 날갯짓으로 산 초입에 달하는. TV 동물농장인데요. 일요일 날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집사람이 가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저도 옆에서 구경을 하는 거죠. 이 부엉이 한 쌍을 보면은 많은 걸 느끼게 해줍니다. 새끼 부엉이가 위기에 처할 때나 이를 잃고 방황을 할 때 항상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류는 혼자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인류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공간은 가혹하니까요. 운석, 소행성 충돌, 태양풍,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위험이 가득한 곳이 우주 공간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아무 이상 없이 지냈다는 것은 새끼를 돌보는 부엉이 부모가 있듯이 우리를 돌보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나 크릭이나 TBS 승려가 한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외부에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을 같이 한번 증거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사람의 얘기가 맞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러시아 상공의 첼라빈스크 도시에서 거대한 운석이 불꽃을 가르며 돌진한 거죠. 근데 도시에서 추락하기 전에 산산조각이 나면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자동차가 수없이 찍은 거예요. 여기저기서요. 처음에는 그냥 운 좋게 그냥 폭발한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지평이 20m 이상, 무게는 10,000톤, 그리고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대략 30배 이상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게 폭발하지 않고 도시에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정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바로 이 동영상 보듯이 미지의 물체가 꼬리에서 나타나서 운석을 관통을 하고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미지의 물체가 뭐냐 이거예요. 자, 그 미지의 물체가 운석 꼬리에서 나타나가지고 운석을 잠시 후에 관통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가 운석을 관통한 뒤에 산산조각이 나고 폭발을 해버린 거죠. 바로 이 화면이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 개가 연달아 나고 있는데 운석을 관통한 미지의 물체가 먼저 앞으로 나가고 그 뒤에 운석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미지의 물체가 지구상의 물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 어떤 나라, 어떤 군기관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지평 20m라고 했는데 우주에서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 운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든 러시아든 어디든 미리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해변가에서 조그마한 바늘 찾는 것과 같아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운석의 궤도를 계산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럼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운석은 나타난 뒤에 10초 후에 추락하거든요. 이렇게 순식간에 나타나서 운석을 이렇게 박살날 정도면은 지구상의 물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미사일 격추 사건이 있는데요. 함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공군 장교였던 로버트 제이콥스는 UFO가 테스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촬영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망원 카메라 팀장이었던 그는 35mm 카메라로 미확인 비행체가 빔을 쏘는 장면을 직접 촬영했다고 말합니다. 1964년 제이콥스는 이 미스터리한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바로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보시는 것은 당시 실제 촬영본이라고 알려졌는데 원반체를 닮은 듯한 비행체가 빔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희미하게 구름들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영상이 과연 실제인가 하는 것인데요.
제이콥스의 인터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진지한 상태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제이콥스에 의하면 이 영상은 당시 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장면인 것인데요. 이 비행체는 음속 100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와 미사일 주변을 수십 초간 맴돌았습니다. 아무튼 비행체가 사라지면서 바로 미사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보입니다. 한두 부분에서 연기가 보이고 추진력을 잃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이 장면에서 영상은 끝납니다. 이 영상도 아까 러시아 운석 폭발처럼 아주 희귀한 영상입니다. 거의 공개가 되지 않았다가 공개가 된 것이죠.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은 신형 미사일 개발 경쟁을 격렬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해서 발사시킨 거죠. 그 미사일이 발사됐다가 추락하거나 공중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별도의 촬영팀을 두어서 이 발사 장면을 촬영하게 한 것이죠. 그때 로버트 제이콥스라는 아까 화면에 나오는 큰 사람이 촬영팀을 이끌고 이 신형 미사일 발사 장면을 기록했던 것이죠. 한참 찍고 있는데 갑자기 그 비행체가 나타나서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광선을 써 추락시킨 거죠.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것처럼 보였습니다. 애가 서너 살, 3살짜리 애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엄마가 말리지 않습니까? 얘가 다친다 하고 칼을 치우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인류가 고도의 살상무기를 개발해서 이렇게 서로 발사 경쟁을 하니까 우리를 보면 부모가 애들아 다친다 그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콥스는 아까 그 동영상이 나왔지만 이 사실은 이것을 찍고서 상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사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제이콥스가 누구 밖의 물체다. 지구상의 물체가 아니고 다른 외계에서 온 원반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상사와 그때 옆에 비밀 요원들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이 영상을 공개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은 한마디도 발설하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다 합니다. 제이콥스는 20년 동안 이 얘기를 이제 가슴에 묻어두고 있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개를 한 것이죠. 저는 방금 우리가 본 두 가지 영상, 러시아 상공에서 운석이 폭발하는 장면, 그 직전에 미지의 물체가 운석을 관통했다는 그 영상하고요. 이 영상은 우리를 보호하는 외부에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러시아 운석 폭발 사건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누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운석이 폭발할 때 도시 첼라빈스크 수많은 지역에서 곳곳에서 자동차들이 다 찍은 거예요.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동일한 물체가 나와 지나가는 것이 분석이 된 거죠. 조작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제이콥스의 화면도 AI 탐지기로 분석을 했더니 진실을 넘어 신의 참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말투, 눈빛, 얼굴의 표정, 이 모든 게 진실을 말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